네, 안녕하세요. 카봇 2020 튜토리얼의 첫 번째 세션을 맡게 된 카이스트의 박사과정 장준우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라즈베리 파이의 우분투 설치 및 사용 준비 간단하게 배울 거고요. 라즈베리 파이가 뭐 가장 간단한 형태의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그냥 저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OS를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리눅스 기본 바탕에 OS를 다뤄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처음에 설치하고 이걸 다루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해당 튜토리얼을 보면서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분투 설치 및 세팅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하게 먼저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조금 시작해 보고 나서 할게요. 그 조선학교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이 대회에 대한 공지사항이 이미 업로드가 되었더라고요. 경진대회 경기 규정 이렇게 해서 업로드된 것을 조금 확인을 해보니까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경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목적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원격 조정하기, 두 번째가 오토파일럿. 오토파일럿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운영할 위치에 장애물과 맵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그것을 그냥 통과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미 내가 어디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쉽게 미리 그냥 그 장애물의 위치를 저장해 놓으면 되니까 쉽게 더 통과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가 가장 어려운 임무인 자율운항 임무입니다. 그래서 자율운항 임무는 정말로 아무런 사람의 개입 없이 이 보트가 자율적으로 그 센서 같은 것으로 자기가 장애물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자기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골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자율주행 알고리즘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그 단계에 도달을 해야 될 텐데 그럼 그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뭐 대회 규정에서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탑재 장비 및 시스템의 요구 조건 이렇게 또 친절하게 규정에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게 배가 만들어야겠죠. 배 추진 및 동력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보트를 직접 만든다고 하면은 그 그냥 보트의 모양에 밑에다가 프로펠러를 달고 프로펠러가 돌아가기만 하면은 뭐 일단 보트는 굴러갈 테니까 그런 동력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근데 보트가 굴러가기만 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장애물을 피해서 굴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센서와 그 센서들끼리 통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GPS를 달아야지 여기 보트의 위치를 알 수가 있는데 GPS 센서를 받으면 그 센서에서 데이터를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인식을 한 것을 어떻게 뭐 처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프로펠러에 명령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체계가 필요한 거겠죠. 뭐 또 추가적으로 비상 스위치 시스템 이런 것도 달아야 된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뭐 말씀을 드리면 보트를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트에 무언가 계산할 수 있는 컴퓨터를 하나 넣어야 되고 그 컴퓨터는 센서랑도 통신이 돼야 되고 뭐 추진기에 명령을 줄 수 있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일단 라즈베리 파이고요. 이 라즈베리 파이나 뭐 아두이노가 사실 친숙하실 거예요.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 뭐 그런 비슷한 종류의 인베디드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베디드 시스템은 작은 컴퓨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제어를 하기 쉽게 친숙한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아두이노는 아주 쉽게 PWM 제어 같은 것을 쉽게 컨트롤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저희는 아두이노 대신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을 할 겁니다.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 일단 아두이노랑 라즈베리 파이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아두이노는 운영체제가 없이도 돌아갈 수 있고, 라즈베리 파이는 운영체제가 있어야만 필요로 있어야만 돌아갈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아두이노는 조금 더 다른 뭐 로봇이나 이런 모터들을 제어하기에 쉽게 설계가 되어 있는 반면, 라즈베리 파이는 아예 조금 더 하드한 워킹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더 많은 연산을 할 수 있는데, 치중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유저한테 편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더 고성능의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뭐 이러한 차이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두이노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불리고 라즈베리 파이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불립니다. 어쨌든 저희는 센서를 받아들여서 그 센서 받은 정보들을 처리하고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계산한 값을 기본으로 모터에 출력을 줘서 모터 몇 만큼 돌아라 라고 명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산하는 시간이 꽤나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카메라 같은 센서를 사용해서 이미지 처리를 한다면 그 데이터량과 데이터를 처리하는 계산량은 엄청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고성능의 센서인 라즈베리 파이를 대표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뭐 혹시 여러분들이 딥러닝이나 다른 훨씬 더 많은 고연산의 고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서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뭐 제슨이나 이런 제품들도 조금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일단 제슨 TX2만 해도 학생용으로 사도 50만 원 정도 할 텐데 라즈베리 파이는 한 3, 4만 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일단 라즈베리 파이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 프로세서 보드가 될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라즈베리 파이에는 운영체제를 깔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컴퓨터 데스크탑에 윈도우를 설치하는 것처럼 다른 윈도우를 설치할 수도 있겠죠. 이런 운영체제를 설치해줘야 되는데, 윈도우는 뭐 기본적으로 좀 굉장히 무거운 운영체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사용이 사람하는데 편리하게 만들어진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그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코드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것을 돌리기에는 라즈베리 파이는 너무 작은 컴퓨터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그 코드적으로 조금 더 그 로우 레벨로 코드가 짜져 있는 운영 체제가 리눅스인데 리눅스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가장 유명한 리눅스 버전이 우분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분투라는 운영 체제를 여기에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분투 뭐 우분투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그러니까 리눅스 기반의 다른 운영 체제들도 있지만 우분투가 제일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무슨 오류가 나더라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은 쉽게 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분투를 사용할 거고요. 라즈베리 파이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운영 체제도 있어요. 피안인가? 네, 하여튼 뭐 그런 운영 체제가 있는데, 근데 뭐 그것은 너무 라즈베리 파이를 위해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사용하려고 있는 로봇 시스템이 우분투에서 뭔가 좀 최적화가 잘 되어 있기도 하고, 거기에서 우분투는 데스크탑에서도 이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용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무슨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우분투에서 검색을 하면은 쉽게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분투라는 운영체제를 설치해서 사용할 겁니다. 우분투를 설치해서 그 다음에 우분투에서는 또 무엇을 할 거냐? 로스라는 것을 설치를 할 건데요. 로스라는 것은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 ROS 그렇게 줄여서 로스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로봇을 움직일 수 있게끔 뭔가 사람들이 로봇을 위한 운영체제다라고 만들어 놓은 게 로스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쉽게 로봇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로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그 데이터 간의 통신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라즈베리 파이가 중앙에서 컴퓨터 역할을 해야 되니까 GPS 센서랑도 연결이 돼야 되고, 뭐 카메라나 뭐 다른 라이더나 여러 가지 센서들이랑 연결해서 그 데이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를 받을 때 당연히 통신을 해야겠죠. 근데 그 통신을 하는데 로스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면 아주 쉽게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통신을 할 때 뭐 센서마다 통신하는 모듈도 다르고 통신하는 방법들도 다르고 이러는데 로스를 통해서 통신을 하면 그 통신의 틀이나 뭐 문법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다 똑같은 체제 안에서 통신을 할 수 있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사용하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또 로스에서 코드를 우리가 짜면은 그 센서의 정보를 받고 그 정보를 처리하는 코드를 우리가 짜고 그 처리된 짠 것을 또 이제 프로펠러에다가 명령을 줘서 프로펠러 보고 어떻게 움직여라라고 할 텐데 그렇게 주는 것도 굉장히 쉽게 돼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자율 운항 보트를 만드는 임무에 앞서서 이
자율주행 코드를 집어넣을 수 있는 작은 컴퓨터가 필요한데 그게 아마 라즈베리 파이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라즈베리 파이에 우분투라는 OS를 설치하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센서와 액추에이터의 통신을 원활하게 위해서 로스라는 운영체제를 또 추가적으로 우분투 안에서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은 그 과정에 앞서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우분투를 설치하고 로스를 설치하는 그 기본적인 세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라즈베리 파이에 사용 가능한 OS는 다음과 같이 라즈베리 파이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분투라는 것은 리눅스 기반의 어떤 하나의 운영체제 같은 거예요. 저희가 사실 대부분은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를 쓰고 있잖아요. OS를 쓰고 있는데, 뭐 애플에 또 애플만의 OS를 사용하기도 하고, 네, 리눅스 기반의 OS 중에서 좀 가장 유명한 게 우분투라는 이름의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체제를 이용하면은 윈도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사용자 편의성에 대해서 높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작업들을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냥 이런 라즈베리 파이 같은 아주 소형 컴퓨터 형태에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버겁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한 형태의 OS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윈도우 10 기반의 IoT 코어라는 OS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리눅스 기반 우분투 형태의 OS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우분투 OS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분투 사이트에 들어가서 라즈베리 파이를 지원하는 OS 이렇게 보면은 라즈베리 파이에 깔 수 있는 우분투 OS의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우분투가 지금 계속 버전이 년마다 나오면서 16년도에 나왔고 18년도에도 나왔고 19년도도 나왔는데 지금 라즈베리 파이에 해당 모델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우분투 모델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저희는 라즈베리 파이 3를 사용할 것이면서 그 32비트짜리의 OS를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32비트를 설치를 하는 이유는 64비트도 제가 설치를 해서 시도를 해봤는데 그렇게 뭐 안정적이지도 않고 64비트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조금 더 성능이 좋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간, 뭐 가볍게 돌아갈 수 있는 32비트 기반의 운영체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분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라즈베리 파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준비물들이 필요한데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SD 카드가 필요하고요. 그 마이크로 SD 카드를 컴퓨터에서 인식할 수 있게끔 해주는 USB 리더기, 그리고 금방 전 사이트에서 소개드린 우분투 서버 이미지를 미리 다운을 받아 놓으셔야 되고, Win32 디스크 이미지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네이버나 뭐 구글에 Win32 디스크 이미저라고 치시면은 그 공식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그 공식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미리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는 뭐 그냥 간단한 컴퓨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모니터와 HDMI 케이블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이크로 SD 카드는 8기가 이상이면은 일반적으로 우분투를 설치를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인 프로그램 뭐 돌아가는 것을 위하여 적어도 한 16기가 이상 되는 마이크로 SD 카드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 방법은 이게 모두 다 준비되었다면 간단하고요. 마이크로 SD 카드를 USB 리더기를 이용해서 컴퓨터에 삽입을 하고 Win32 디스크 이미지라는 프로그램으로 우분투 서버 이미지 파일을 그냥 작쓰기만 하면은 이 마이크로 SD 카드에 그 우분투 파일이 설치가 돼서 바로 실행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게 마이크로 SD 카드가 좀 불안정해서 USB 리더기로 컴퓨터에서 읽을 때 카드 인식이 좀 오류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뭐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해당 과정은 영상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것을 뭐 설치를 하는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USB 리더기를 이용해서 Win32
마이크로 SD 카드를 일단 넣었습니다. 컴퓨터에 삽입을 하니까 뭐 다음과 같이 인식이 되는데 저는 8기가짜리 마이크로 SD 카드를 이용했는데 실제로 지금 인식되는 것은 뭐 일단 포맷을 해야지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포맷을 하더라도 2기가 용량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작 키에서 cmd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그리고 뭐 cmd를 바로 실행을 시키면 다음과 같이 검은색의 도스 창이 뜨는데요. 이 도스 창에 아까 나온 것처럼 디스크 팔트를 입력을 하시고 디스크 팔트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리스트 띄고 디스크를 또 입력을 하시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디스크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디스크 두 번째가 8기가짜리 마이크로 SD 카드이고요. 그래서 이 디스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클린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해당 마이크로 SD 카드의 디스크를 뭐 포맷하는 형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오류가 발생했는데요. 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시작을 열고 컴퓨터 관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컴퓨터 관리가 나옵니다. 이 컴퓨터 관리에서 밑에를 보시면 밑에 디스크 관리라는 탭이 있어요. 디스크 관리를 또 누르시면은 디스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디스크들의 리스트가 나오고 있고, 지금 디스크2가 마이크로 SD 카드인데, 7.5기가, 8기가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지만, 할당되지 않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새 단순 볼륨, 할당을 해줘서 실제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볼륨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다음, 이렇게 클릭을 선택을 하시면은, 해당 디스크가 포맷이 되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네, 조금 기다리면, 네, 이게 지금 정상으로 작동이 이제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컴퓨터에서 해당 디스크 용량을 확인하더라도 8기가 7.5기가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볼륨이 제대로 활동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Win32 디스크 이미지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우분투를 여기에 작성을 할 거고요. 미리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셨다면 그대로 열으셔서 미리 다운받아 넣었던 우분투 이미지 파일을 열으시고 해당 디스크 볼륨, 지금 F 디바이스의 라이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경고창이 뜨긴 하는데요. 경고창 상관없이 일단 Yes 눌러주시면은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이게 프로그레스가 완벽하게 끝나면은 이 해당 마이크로 SD 카드에 우분투가 우분투 서버 이미지가 써져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우분투를 디스크에 마이크로 SD 카드에 설치를 하였으니 이제 이후에 이것을 라즈베리 파이에 실제로 넣어가지고 라즈베리 파이를 동작을 시킬 건데요. 라즈베리 파이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칸이 있고 전원을 꼽을 수 있는 칸, 뭐 HDMI 연결하는 칸, 그리고 랜선을 연결하는 이런 슬롯들이 있습니다. 랜선 옆에는 또 USB를 입력할 수 있는 슬롯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 USB로 동작하는 뭐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렇게 꽂으셔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원의 경우에는 뭐 5핀짜리 핸드폰 충전기와 같은 USB 5핀짜리 충전기를 이렇게 꽂으면 전원이 입력이 되는데요. 전원이 입력되는 순간 이 라즈베리 파이가 동작이 되어서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가 동작이 되면은 이렇게 바로 모니터가 연결되시면 모니터에 연결된 화면이 딱 뜰 텐데요. 아주 좀 기다리다 보면은 로그인 하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로그인 하라고 할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우분투 동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분투를 입력하게 되시면 비밀번호를 변경하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때 자기가 사용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는 바로 동작을 시작하긴 하는데 뭐 검은색 화면에 글로만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뭐
옛날 컴퓨터 도스처럼 그런 형태로밖에 사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는 GUI, 윈도우처럼 조금 더 이렇게 실제로 파일이나 폴더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림 형태의 GUI를 설치를 할 건데, 무엇이든 뭔가 새로운 설치를 하려면 인터넷이 당연히 연결되어 있어야겠죠. 네,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해서 뭐 자동으로 랜선만 꽂으면 인터넷 자동 IP를 받아서 인터넷이 연결되는 환경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학교에서 작업했기 때문에 사전에 할당된 IP 주소를 입력해줘야지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정 IP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해당 고정 IP는 뭐 다음과 같이 뭐 IP를 입력해주는 방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해당하는 영상으로 설명을 더욱 드리도록 할게요. 이후에 뭐 IP가 연결이 되고 나서는 뭐 GUI 설치하고 리부트를 하면 GUI가 그대로 설치되는데, 영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라즈베리 파이에 전원을 연결하면은 뭐 다음과 같이 화면에 무슨 글자들이 뜨기 시작하면서 라즈베리 파이가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에 맞게 뭐 저렇게 라즈베리들의 이미지가 보이기도 하고요. 좀 시간을 기다리시게 되면은 이렇게 우분투 로그인을 하라고 화면이 나옵니다. 우분투 로그인을 할 때 우분투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둘 다 우분투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로그인이 안 된다고 떠요. 네, 계속 똑같이 우분투를 해도 안 된다고 뜨는데, 조금 더 기다리시면은 무슨 글자들이 갑자기 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세팅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나오고 나서 다시 우분투를 입력하시면은 비밀번호를 변경해라 라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current unix password가 먼저 뜨잖아요. 그 current unix password에는 우분투를 다시 입력을 해주시고, enter new unix password에 사용하실 비밀번호, 그리고 다시 그 사용하실 비밀번호를 리타입 다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했는데 너무 비밀번호가 심플하다, 오류가 뜨기도 했어요. 그래서 더 복잡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니까, 네, 비밀번호가 설정이 되었고 이렇게 로그인 됐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분투에서 뭔가 명령어를 칠 수 있는 것처럼 화면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럼 이 화면이 나오게 됐을 때 이제 실제로 이 컴퓨터가 동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고정 IP를 설정하기 위해서 작업을 합니다. 일단 뭐 시스템 클래스 넷이라고 리스트 ls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시면은 이더넷 제로, 에로 제로, w랜 제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리스트들이 나오는데, 그냥 해당 명령어를 이렇게 입력을 하였을 때 뭐 해당 명령어를 입력하였을 때 어떤 인터넷들이 연결되어 있냐를 뭐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sudo 이게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sudo vi 일단 sudo apt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sudo apt 업데이트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면 새로운 파일들을 설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새로운 파일들을 설치할 수 있는 리스트를 업데이트 해주는 게 sudo apt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apt 업데이트라는 명령을 해주면 일단 얘가 인터넷에 접속해서 너가 어떤 새로운 패키지들을 설치할 수 있냐, 뭐 그런 데이터들을 얘네가 정보를 제공을 해줘요. 근데 지금 그걸 입력했더니 지금 fail to fetch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됐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제 컴퓨터의 경우에는 고정 IP를 설정을 해줘야지 인터넷이 연결되기 때문에 랜선만 연결했다고 해서 인터넷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정 IP를 설정해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고요. sudo vi etc의 내 플랜에 뭐 50 cloud init.yml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였는데, 저 50 cloud init이라는 명령은 뭐 컴퓨터마다 다를 수가 있어서 그냥 그것을 탭을 해주면은 거기에 자동적으로 완성이 될 거예요. 뭐가 있는지 리스트가 나올 겁니다.
탭은 뭐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자동 완성 기능이 있어서 뭔가 글자를 치다가 탭을 치면은 글자를 도중에 막았어도 그 글자 이후에 칠 수 있는 단어들을 찾아가지고 그 단어가 뭐 하나밖에 없다면 하나로 그냥 바로 입력을 해주고 단어가 여러 개 있다면 뭘 칠 수 있냐 이렇게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 같이 하면은 이렇게 VI 편집기라고 해서 이 글을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이거는 좀 사용법이 뭐 실제로 저희가 메모장에서 글을 쓰는 거와는 조금 다르긴 한데 I키를 누르시면은 수정을 가능해요. 그래서 I키를 누르시고 뭐 이렇게 키보드로 방향키로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해당 칸에다가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IP 어드레스 뭐 이렇게 그대로 그 형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제 IP는 192168 사용한 IP가 9 뭐 그 IP에 맞게 이렇게 계속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IP가 생각이 안 나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나 봐요. 아, 네. 143-248-9616 뭐 이런 IP를 사용했나 봐요. 그 마지막에 나누기 4를 꼭 입력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 일반적으로 저렇게 96.16으로 IP가 끝나는데 마지막에 나누기 4를 해줘야지 입력이 제대로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게이트웨이도 작성을 해주시고 그 자료에 있는 것처럼 그 형식에 맞춰서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name servers라는 것도 새로 입력을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탭을 들여서 공간을 띄어쓰기 4번이에요. 띄어쓰기 4번을 한 다음에 그 어드레시스 또 다시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변경을 해 주셔야 할 사항이 DHCP4를 true가 아니라 no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옵셔널도 그냥 이 제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앞에다가 샵, 뭐, 샵을 붙여주시면은 그 해당 코드는 인식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도 샵이 붙어 있고 this file is generated from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해당에 써져 있는 글들은 아무런 인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옵셔널 부분에도 뒤에 샵을 붙여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제가 붙이지도 않았네. 그래도 뭐 동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수정을 다 하고 나서 ESC 키를 누르신 다음에 그 콜론 그리고 W키를 입력하시면 밑에 콜론과 W키가 보이시죠? 그렇게 콜론과 W키를 입력을 하시면 이 VI 편집기에서 빠져나오실 수가 있어요. 이 WQ라는 것은 이 수정한 사항을 저장하고 나서 빠져나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은 해당 해당 메모장 같은 파일이 이렇게 저장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sudo netplan apply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IP 주소를 변경한 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sudo apt get update를 하면은 이제 인터넷이 연결이 돼요. 근데 저는 IP를 변경했는데도 지금 인터넷이 좀 연결이 바로 안 됐는데 이 오류 같은 게 저는 그 학교 IP여서 그 로그인 뭐 학교 인증 같은 걸 해줘가지고 로그인 네트워크가 authentication 인증을 필요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로그인했는데 그걸 정보통신팀에 전화를 해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입력을 해서 다시 로그인 다시 저는 라즈베리 파이를 껐다 킨 다음에 로그인을 했어요. 이제 비밀번호도 아까 바꿔놨으니까 저의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IP를 보시면은 IP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아까 입력한 IP랑 조금 다른데 이 IP로 인증을 받아가지고 저는 네 새로운 IP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IF config를 다시 입력하시면 뭐 그러니까 IP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143.248.95.200 뭐 이런 식으로 IP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sudo apt get update를 다시 입력을 해주시면은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번에는 뭐 오류가 발생했다 뭐 이런 형태의 메시지가 나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잘 연결되고 이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서 뭔가 패키지 같은 것들이 다운받을 수 있는 패키지 리스트가 업데이트 되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후에 저희는 윈도우처럼 GUI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루분투, 라이트 우분투라고 해서 루분투라는 GUI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할 건데 바로 sudo apt-get install lubuntu desktop을 입력을 해주시면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탭을 누르면 이렇게 뭐 그 이후에 써줄 수 있는 글들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냥 루분투 대시 데스크탑만 치고 엔터를 하시면 설치가 되는데 지금 설치를 하는데 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could not get lock 해가지고 뭐 unable to acquire the dpkg fronted lock 뭐 이런 오류들이 떠요. 우분투 환경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이러한 오류들에서 끊임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 오류들이 나올 때마다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구글링을 해서 구글에다가 이런 오류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다른 사람들도 이 오류를 이미 받은 경험이 있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 같은 것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다 unable to acquire the dpkg fronted lock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제가 구글에서 좀 찾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냥 명령어들을 입력해주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의 해결적 방법은 첫 번째로 sudo kill all apt-get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sudo rm /var /lib /apt /list /lock 뭐 이렇게 그냥 해당 명령어 뭐 구글 치면 이렇게 쳐라 라는 해결책들이 제시될 거예요. 그냥 그것을 그대로 복사와가지고 그대로 봐서 그대로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있는데 뭐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면은 될 때까지 계속 다 해보면 됩니다. 이걸 하고 나서 다시 apt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아까 설치하려고 했던 루분투 GUI 데스크탑, 루분투 데스크탑을 다시 설치를 할 거예요. sudo apt-get install 루분투 데스크탑 명령을 하시면 아까와 달리 오류가 안 뜨고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치가 뭐 알아서 될 텐데 설치하는 시간이 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저는. 한 시간 더 걸릴 수 있는데 이게 설치하다가 더 do you want to continue라는 뭐 말이 나왔을 때 이때 Y와 N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Y를 치시고 엔터를 치셔도 되고 지금 Y가 대문자인데 그냥 바로 엔터를 치시면 대문자가 자동으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그냥 엔터를 치시면은 쭉 설치가 되고 그 해당 루분투 데스크탑이 설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가 다 되고 나서는요. 그 뭐 그대로 아까와 같은 뭔가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뜨게 되는데 그때 리부트 REBOT를 입력하시면 이 라즈베리 파이가 껐다가 켜져요. 이때 껐다가 켜지면은 새로운 이 GUI 화면으로 부팅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루분투까지 설치가 되셨으면은 조금 더 작업하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이제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윈도우에서 하는 것 비슷한 형태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물론 굉장히 느리지만 뭐 그래도 참고 하다 보면 천천히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해서 뭐 로그인을 하고 했을 때 처음에 설정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로그인이 돼요. 그 이후에
기다리시다 보면은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거냐라고 일단 물을 거예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겠냐고 물을 때 일단 또 yes를 누르셔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쭉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지금 설치한 것은 한글이 입력이 되지 않아요. 영어밖에 입력이 안 되는데 그래서 한글이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작에 프리퍼런스를 가서 뭐 랭귀지 서포트에 가서 코리안을 설정을 하고 해당 뭐 작업들을 한 다음에 뭐 또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뭐 영상으로 이것도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까 뭐 지금 누분투 데스크탑이 완료 다 설치되고 이렇게 창이 떴을 때 리부트를 입력을 해주시면은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은 이 라즈베리 파이가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좀 기다리다 보면은 다시 켜지면서 좀 오래 기다리실 수 있는데 켜지면서 이렇게 GUI 화면으로 데스크탑 화면이 뜰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은 이제 윈도우 하는 것처럼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한글을 설치를 할 건데요. 한글을 저는 한글을 일단 먼저 설치를 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였어요. 일단은 한글을 설치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나중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뜨더라고요. 네, 좀 이렇게 처음 켰을 때 기다리시다 보면 밑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항이 있는데 거기에 업데이트 하나 뭐 그런 게 나오긴 해요. 근데 그거 전에 있어서 시작의 프리퍼런스에 랭귀지 서포트를 입력을 이렇게 들어가셔서 인스톨 리무브 랭귀지를 누르시면 검색을 하시다 보면은 코리안이 있습니다. 아, 네, 코리안. 코리안을 선택하셔서 어플라이를 하시면 코리안이 굉장히 설치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한글을 설치하려던 도중에 저 소프트웨어 업데이터를 하라라는 경고가 떴는데 그거 저는 나중에 해가지고 이렇게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한글을 먼저 설치하려고 이렇게 비밀번호를 작성을 하고 이렇게 쭉 시간을 기다리니까 한글이 작성이 됐어요. 이후에 키보드 인풋 메서드 시스템에 아이버스 아이버스를 설정해 주고 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을 눌러서 옆에 프리퍼런스에 여기 아이버스 프리퍼런스가 있어요. 아이버스 프리퍼런스를 일단 설정을 해서 Do you wish to start the 아이버스 메소드를 이렇게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네, 뭐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input 메소드 탭에 한글을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add를 누르시고 땡땡땡을 확인하시면 코리안을 검색하시면은 코리안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네, 코리안에 한글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한글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장 이런 거 버튼 없이 그냥 닫으시면 돼요. 밑에 키보드 입력키 같은 것을 보시면은 코리안 한글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한글을 저렇게 눌러주시면은 한글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 세팅이 완료되었고요. 여기에 인터넷 브라우저나 뭐 이런 거에서도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인터넷 브라우저인 파이어폭스를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느리기 때문에 뭐 항상 잘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한글이 잘 입력이 되나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처음에 바로 이렇게 한글이 입력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한글 한영 키를 누르면은 영어와 한글이 자동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되지는 않았고 근데 그냥 이 라즈베리 파이를 리부트를 하니까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터미널 단축키입니다. 저희가 GUI를 깔기 전에 이렇게 명령어를 계속 한 줄 한 줄 입력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게 바로 터미널이고요. 이 터미널에서 대부분의 작업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이 터미널에서 뭐 여러 가지 명령어를 치면서 이렇게 컴퓨터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텐데, 일단 이 터미널을 작동시키는 방법이 컨트롤 알트 T를 누르면 이렇게 터미널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성된 컨트롤 알트 T에서 또 컨트롤 알트 T를 누르면 아예 새로운 창으로 터미널이 또 만들어지고요. 컨트롤 시프트 T를 누르면 한 터미널을 창에서 새로운 터미널에 새로운 탭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한 터미널 창에서 여러 가지 탭을 만들고 여러 가지 터미널을 만들어서 조금 더 깔끔하게 터미널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여기 컨트롤 시프트 W는 터미널의 탭을 닫을 수 있습니다. 또 터미널의 명령어에서 exit이라고 이렇게 exit를 명령어로 하시면은 터미널이 닫아지기도 해요. 그리고 탭을 누르면은 뭔가 내가 명령어를 치는 도중에 탭을 누르면 그 내가 뭐 ABCD를 치려고 했는데 ABCD라는 명령어가 있을 때 AB까지만 누르고 나서 탭을 누르면은 CD가 자동으로 완성이 돼요. 근데 그 ABCD라는 AB로 시작하는 명령어가 ABCD밖에 없으면은 CD가 자동으로 완성이 되고 ABCD도 있고 ABCF도 있다. 뭐 이렇게 하면은 ABCD를 입력할 거냐, CF를 입력할 거냐, 뭐 이렇게 리스트가 뜨기도 해요. 그래서 탭을 자꾸 이용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명령어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C를 누르시면은 제가 이렇게 명령어를 뭔가 쳤을 때 그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 오래 걸리는 도중에 그 명령을 취소하고 다시 명령을 칠 수 있는 환경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컨트롤 L은 터미널 청소여서 그냥 뭐 좀 너무 명령어를 많이 치면은 터미널이 꽉 차가지고 글이 꽉 차잖아요. 그 글을 다시 깔끔하게 보여줄 수 있는 청소하는 간단한 역할을 하고요. 복사 붙여넣기가 지금 컨트롤 C, 컨트롤 V로 안 돼요. 보통 복사 붙여넣기가 컨트롤 C, 컨트롤 V가 하는데 여기 터미널 안에서는 컨트롤 Shift C와 컨트롤 Shift V가 복사 붙여넣기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서 터미널에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우분투를 설치했으니까 우분투에서 설치한 이유는 저희가 뭔가 작업을 할 때 로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분투를 설치를 한 건데요. 로스라는 것은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러니까 로봇을 위한 OS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좀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쉽게 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는 네, 로스를 설치를 할 거고요. 이 우분투에서 로스가 지원이 되는데, 우분투의 버전에 따라서 지원되는 로스의 버전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분투가 저희는 18.04 버전을 설치를 하였는데, 그러면은 로스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버전이 멜로딕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로스 멜로딕을 설치를 하고요. 혹시 우분투를 16.04, 16 버전으로 설치를 하였다라고 하면은 로스 키네틱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이 로스 설치하는 방법은 wiki.ros.org 로스 인스톨레이션 우분투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 어떻게 로스를 설치하는지 쭉 나와 있어요. 그거 명령어들이 나와 있는데 그 명령어들을 복사하시고 터미널에 그대로 쭉쭉쭉쭉 붙여넣기만 하시면은 로스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명령어들을 제가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에 수업 자료에도 나타냈는데요. 뭐 글자가 복잡하긴 하지만 그냥 저희가 할 일은 이런 명령어들을 그대로 복사를 하고 그 터미널에다 붙여넣기만 하면 순서대로 붙여넣기만 하면은 로스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그 터미널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터미널에 붙여넣기를 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 V이기 때문에 뭐 복사를 할 때는 인터넷이나 자료에서 복사를 하니까 컨트롤 C로 복사를 하시고 터미널에서 붙여넣기를 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 V로 붙여넣기를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설치하는 과정도 한번 다시 같이 해볼게요. 네, 그래서 로스를 같이 설치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컨트롤 알트 T를 누르면은 이렇게 터미널 창이 생성이 되죠.
터미널이 차량이 생성이 된 다음에 이제 인터넷을 켜서 이게 파이어폭스 인터넷인데 로스 멜로딕을 인스톨 뭐 이렇게 구글링을 합니다. 아까 사이트를 알려드렸잖아요. 그 해당 사이트인 공식 로스 홈페이지 사이트인 wiki.ross.org 로스 인스톨레이션 우분투를 들어가면 거기에 설치되는 방법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상하게도 제 인터넷에서는 그 뭐 방화벽인지 뭔지 문제가 생겨서 해당 사이트가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구글링에 로스 멜로디 인스톨을 치니까 뭐 여러 가지 한글로 된 블로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블로그들에서 설치하는 방법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각 블로그들에서 똑같이 그 사이트를 복사해서 어떤 명령어를 쳐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령어들을 저희는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되니까 해당 블로그의 글을 복사 붙여넣기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컨트롤 C를 하고 터미널에서 컨트롤 Shift V를 하면은 명령어가 입력이 되죠. 그래서 하나 끝나면 그 다음 걸 하고 하나 끝나면 그 다음 걸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뭐 블로그마다 뭐 약간씩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기 블로그에서 뭐 MIT 서버를 이용해서 키를 등록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니까 지금 뭐 작동이 잘 되면은 뭐 다음 오른쪽 블로그처럼 뭔가 화면이 떠야 되는데 제 화면에서는 오류가 뜨더라고요. 뭐 키 서버가 리시브가 페일 됐다, 데이터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오류가 떠서 그럼 또 다른 블로그, 다른 사이트에 있는 그 키 서버를 그대로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를 진행을 합니다. 지금 사실 이것도 저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네, 첫 번째 형태의 블로그에서 붙여넣기를 다시 진행을 했는데, 이 첫 번째 블로그의 키 서버가 실제 로스 설치 공식 사이트의 키 서버랑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되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니까 조금 기다리면, 예, 뭐, 뭔가 키가 제대로 입력된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그 이후에 apt 업데이트를 하고요. 사실 금방 키를 입력하는 것은 저희가 apt 업데이트를 하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다운받을 수 있는 패키지들의 뭔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리스트를 업데이트 해주는 게 apt 업데이트인데요. 그 리스트를 가져오는 것을 주소를 뭔가 하나 추가를 해준 겁니다, 방금. 그래서 그러면은 새로운 다운받을 수 있는 리스트가 추가되고 그 다음에 또 업데이트가 되니까 뭔가 그 해당하는 것을 설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후에 sudo apt install 로스 멜로딕 데스크탑을 설치를 할 거고요. 지금 도중도중에 치다가 탭을 누르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탭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기도 하고 완성이 너무 그게 완성할 건지가 많으면은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메스 멜로딕 데스크탑을 설치를 할 거예요. 데스크탑이 있고 아니면 로스에서 해당하는 패키지들을 따로 설치를 할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컴퓨터에서는 로스 멜로딕 데스크탑 대시에 풀을 붙여서 웬만한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설치하는 형태로 설치를 하는데요. 거기에는 뭐 2D, 3D 시뮬레이터 뭐 이런 것들도 설치가 될 수 있고요. 로봇 시뮬레이터들이 설치가 되기도 하는데 저희는 어차피 라즈베리 파이 안에서만 작동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은 설치하더라도 돌아가지도 않을 거고 뭐 용량만 잡아먹어서 그냥 조금 더 간단한 버전인 로스 멜로딕 데스크탑만 설치를 하면은 할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웬만한 로스에 되는 것들은 다 설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뭐 이후에 뭐 설치가 안 됐다라는 것들은 또 나중에 따로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시간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로스 멜로딕 데스크탑이 설치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뭐 설치하다가 뭐 더 어디셔널 정보가 필요하다 했을 때 Y, yes를 또 추시고 엔터를 누르면 설치가 쭉 돼요. 오랜 시간이 기다리고 나면은 설치가 바로 완료가 됩니다. 설치가 완료가 되고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데 sudo apt install python rosdep 이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셔서 또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로스deb이라는 것은 로스의 디펜던시를 뭐 관리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뭐 세세한 이해 같은 거 필요 없고 일단 로스를 설치할 것이다 있기 때문에 그냥 하라는 대로 명령어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로스뎁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로스뎁을 설치하고 로스뎁을 설치를 했으니까 이렇게 이니시에이션 해주면은 뭐 뭔가 써졌다고 하고 로스텝 업데이트를 플리스 런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그대로 똑같이 로스텝 업데이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스 실행을 위한 환경 설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 로스 지금 저희가 이렇게 터미널을 열잖아요. 이 터미널을 열었을 때 이 터미널에서 로스를 약간 인식하게 해준다. 이 로스를 설치했는데 그 설치한 로스를 터미널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약간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스 디펜던시가 업데이트가 다 되고 난 이후에 그 작업을 해줄 거고요. 그 이게 그래서 소스, opt 로스, 멜로딕 저런 것들을 배시 RC에 복사 붙여넣기 해준다 하고 소스를 배시 RC를 해준다는 건데 이거는 조금 더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저희는 하라는 대로 명령어만 그대로 복사를 붙여넣기 해주고 모든 복사 붙여넣기가 완료가 되면은 해당 패키지들이 다 설치가 되어서 이제 로스를 사용할 수 있게 환경이 됩니다. 이후에 이 모든 명령어 붙여넣기를 다 했다라고 하면은 로스가 설치가 된 것인데요. 그때 로스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은 로스 코어를 입력해서 그게 돌아가는지 오류가 안 뜨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로스 코어는 ROS, CORE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그 로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뭐 아무런 오류가 뜨지 않아야지 로스가 제대로 설치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스 코어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또 다른 터미널을 켜서 다른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거나 뭐 로스와 실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로스까지 설치하였으면 사실 설치할 만한 것들은 사실 대부분 설치를 했다. 필요한 것들은 많이 설치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까지는 뭐 거의 다 복사, 붙여넣기 형식으로 주어진 명령어를 쓰기만 했는데 그 명령어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을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령어를 칠 때 저희가 수도라는 것을 앞에 치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 수도라는 것은 어떤 명령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강제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라는 명령어를 칠 때는 그 터미널에서 수도를 처음 치게 되면은 뭐 가끔 비밀번호를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 관리자. 그래서 뭔가 설치를 한다거나 뭔가 어디 폴더에는 그러니까 뭐이 우분투의 시스템 폴더 같은 경우에는 권한이 제한돼 있어가지고 일반 사용자가 그러니까 우리 유저가 사용을 못하게 되는데 관리자 권한으로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돼서 거기에 파일이나 폴더를 변경할 수 있게끔 이렇게 미리 막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가 그냥 시스템 파일을 만지다 보면은 뭐 갑자기 OS가 고장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해 놓은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뭔가 설치할 때는 이렇게 수도 같은 기능을 많이 이용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apt get 업데이트를 사실 많이 했는데 apt 업데이트로 하기도 하고 apt get 업데이트라는 명령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한 업데이트를 갱신을 하고 이게 업데이트 리스트들을 갱신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apt get 인스톨로 해서 그 뭐 어떤 패키지 뭘 설치하겠다라면 하면 해당 패키지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apt-get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들 있잖아요. 그 해당 패키지들이 apt-get 업데이트를 하면 더 상위 버전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최신 버전으로 모두 다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뭐 그런 뜻이 그런 명령어입니다. apt-get purge는 그냥 해당 패키지를 제거하는 거고요. apt-get auto-remove는 해당 패키지를 포함하여 뭐 관련된 필요 없는 패키지를 같이 삭제해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우분투 이 파일 폴더를 관리하는 데 다음과 같은 명령어들이 많이 쓰는데 cd라는 것은 cd를 입력하면 작업 폴더를 주소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터미널을 작동시키면은 컨트롤 알트 T 눌러서 터미널을 작동시키면은 그냥 물결표로 주소가 되어 있을 거예요. 기본 주소인데 기본 주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고 CD에 뭐 데스크탑 폴더로 들어간다든지, CD에 뭐 다른 폴더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 터미널에서 현재 주소를 변경해 줄 수 있는 명령어가 CD입니다. CD 띄어쓰고 점점을 하면 그 상위 폴더로 올라가게 돼요. LS를 치시면 그 해당 폴더에 있는 파일 폴더를 모두 다 보여주고요. LS에 이 옵션을 붙여서 대시 A를 해주면 숨긴 파일까지 다 보여주게 됩니다. mk dir을 하면은 폴더를 생성하는 거고, 터치는 파일을 생성, mv는 파일의 이름 변경 혹은 이동, cp는 카피, 파일 복사, rm은 리무브, 파일 제거, 폴더 제거는 또 이렇게 옵션을 붙여줘서 r을 해줘야지 폴더가 제거가 되고, 폴더를 제거하면 그 안에 있는 파일과 하위 폴더와 다 같이 제거가 됩니다. rmdir은 빈 폴더만 제거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로스를 설치를 했으니까 로스에서 돌아가는 코드들을 빌드를 해서 그 코드가 뭐 로스에서 돌아가게끔 아마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꾸미게 될 거예요. 그 다음 튜토리얼에서는 그러한 작업들을 배울 텐데 그 전에 있어서 코드 빌드하는 방법을 조금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 빌드하는 방법이란 뭐 윈도우에서 코드를 좀 다뤄보셨던 분들이라면 윈도우 C++ 같은 걸 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코드를 빌드를 하잖아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든 파이썬이든 그 언어에 상관없이 코드를 빌드한다는 것은 컴퓨터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로 변경해줘야 된다는 건데 그 과정이 우분투에서는 캘킨이라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빌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터미널을 열면 기본 폴더 위치가 되어 있고 기본 폴더 위치가 일단 일반적으로 홈 우분투 형태로 주소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기본 폴더에 보통 캣킨 대시 W 워크스페이스 WS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에 저희가 사용할 코드들을 넣어가지고 빌드를 하고 작업하는 과정이 보통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폴더를 만들기 위해서 mkdir, 캡틴 워크스페이스 이렇게 만들고 그 해당 폴더로 이동하기 위해 cd, 캡틴 워크스페이스를 가고 캡틴 메이크를 해야 되는데 캡틴 메이크를 여기서 하면은 뭐 소스 코드가 없다라고 오류가 떠요. 그럼 여기서 다시 mkdir 해서 소스 코드를 생성시켜 주고 캡틴 메이크를 하면은 이렇게 빌드가 됩니다. 여기 지금 소스 코드를 폴더를 만들었어도 빈 폴더기 때문에 뭐 사실상 빌드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빌드가 된 이후에 터미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하는 게 소스라는 명령어입니다. 하지만 그 소스를 해줘야 이제 빌드한 우리가 설치한 코드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터미널을 새로 키면 또 소스를 해줘야 되고 터미널을 새로 키면 또 소스를 해줘야 되는데 터미널을 킬 때마다 이 소스를 해주지 않기 위해서 대시
rc라는 파일을 수정을 하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거칠 거예요. 배시 rc는 터미널이 켜지는 순간 그 배시 rc에 있는 파일의 명령어들을 모두 다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시 rc라는 파일에 source 뭐 캐키워크 스페이스 데벨 셋업 배시를 입력을 해주시면 터미널이 켤 때마다 이 명령어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source라는 코드를 안 쳐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배시RC라는 파일은 어디 있냐? 기본 폴더에 있는데 기본 폴더에서 보이진 않고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은 숨긴 파일입니다. 그래서 GUI 상으로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보려면은 컨트롤 H 키를 누르시면 숨긴 파일 폴더를 같이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 에디터 뭐 편집기 메모장 같은 것으로 그 숨긴 파일을 불러와서 수정을 하셔도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왕 배시RC를 킨 김에 뭐 터미널 단축키 같은 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해당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건데 이것도 영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방 설명드렸던 모습을 제가 구현해보는 모습이고요. 터미널 컨트롤 Alt T를 터미널을 켜서 일단 지금 노틸러스라는 것을 열어봤는데 노틸러스는 그냥 파일 탐색기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여기서는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루분투에는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설치를 그냥 하지 않고 그냥 폴더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폴더를 열면은 기본 폴더가 이렇게 홈 우분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숨긴 파일은 이렇게 컨트롤 H를 누르면 숨긴 파일과 폴더까지 같이 보이게 됩니다. 점으로 다들 시작하고 다시 컨트롤 H를 누르시면 숨긴 파일과 폴더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뭐 GUI 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는 터미널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터미널을 키시면 되고요. 지금 처음에 터미널 키면 그냥 물결표, 기본 폴더, 홈 우분투에 있고, 데스크탑 폴더가 있잖아요. 데스크탑으로 이동하고 싶으면 CD 데스크탑을 하시면 데스크탑으로 작업 폴더가 되고, 데스크탑에 뭐가 있냐? 리스트, LS를 누르시면, 아무것도 없네. LS 슬래시 A를 누르면은, 뭐, 숨긴 폴더까지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캐킨 워크스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기본 폴더로 들어간 다음에 지금 기본 물결에서 mkdir, 캐킨 워크스페이스, 캐킨 아래 ws 이렇게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화면에서도 캐킨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것을 또 그냥 명령어에서도 리스트 ls.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캐킨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가 생겼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cd 캐킨 워크스페이스로 이렇게 엔터를 하시면은 그 해당 폴더로 이동을 하게 된 거고요. 여기서 캐킨 메이크를 하려고 했는데 캐킨 메이크를 하는 게 저희가 써놓은 코드를 빌드하는 작업입니다. 근데 지금 소스 스페이스가 없다, 소스 코드가 있는 위치가 없다 이렇게 오류가 뜨죠. 그럼 여기에 소스 코드를 넣어주는 폴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빈 폴더이기 때문에 여기에 mkdir src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서 그 이후에 캡틴 메이크를 하시면은 소스 코드 안에 있는 모든 소스 코드 안에서 뭔가 빌드할 파일들을 이렇게 자동적으로 불러와가지고 빌드를 할 거예요. 이 빌드라는 것은 C든 파이썬이든 여러 가지 언어가 다 같이 빌드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실제 컴퓨터가 사용할 수 있는 뭐 0101 뭐 이런 숫자의 집합으로 빌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되는데요. 뭐 아무 소스 코드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뭔가 빌드를 하겠다 이러면서 빌드가 됩니다. 빌드를 하고 나면은 새로운 폴더들이 알아서 생겨 있어요. 저희는 소스 코드를 빈 폴더로 만들었는데 데벨이라는 폴더와 뭐 빌드라는 폴더가 새로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빌드가 된 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source라는 것을 한번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데벨에 setup.batch라는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을 뭔가 이 터미널에서 적용시키겠다라는 게 source고요. source 데벨에 setup.batch를 해주면은 해당 이제 이 빌드한
빌드했던 우리 프로그램들이 업데이트가 돼서 해당 터미널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방처럼 또 터미널을 이렇게 새로 열게 되면 새로 또 소스를 해주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시라는 것은 이 지금 터미널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터미널에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적용시켜 주는 건데 새로운 터미널이 열리면 또 새롭게 이렇게 적용을 해줘야겠죠. 이 과정이 조금은 번거롭기 때문에 터미널을 열 때마다 소스, 캐킨, 워크스페이스, 데벨, 셋업, 배시 이거를 쳐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배시, 이 터미널이 열릴 때마다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서 이 과정을 막겠다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gedit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메모장 같은 프로그램인데 gedit으로 기본 폴더에 .bashrc라는 파일을 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제가 라즈베리 파이를 오래 켜놔서 그런지 무슨 이렇게 막 메모장을 켰는데도 되게 오류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좀 안 떠서 파일을 수정할 수 없을 만큼 그냥 간단한 글밖에 없는데 뭐 약간 그래픽적인 오류가 떠서 gedit을 사용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그냥 메모장 같은 다른 메모장 다른 편집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홈 우분투에 다음과 같이 .bashrc라는 파일이 있어요. 컨트롤 H를 아까 누르시면은 숨긴 파일과 숨긴 폴더를 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숨긴 파일을 보시면 .bashrc 이것을 결국 저희가 수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bashrc를 그대로 클릭을 해서 눌러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bashrc를 그대로 이렇게 여시면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명령, 여러 가지 코드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 명령어들이 이렇게 저희가 새로운 터미널을 열면 그때마다 이렇게 실행되는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source opt loose melodic setup.bash라는 것도 이미 작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루스를 설치하실 때 자료를 조금 돌아가 보시면 저희가 친 명령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echo source opt loose melodic setup.bash 뭐 화살표 에 배시RC 이게 배시RC의 다음과 같은 글을 작성해라 뭐 이런 명령어였거든요. 저희가 로스도 설치를 했잖아요. 로스도 설치를 했지만 이 터미널에서 인식을 하려면 로스가 설치돼서 터미널에서 작용되기 위해서는 이 소스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것을 로스는 설치하면서 저희가 이걸 명령어로 넣었고요. 이렇게 명령어로 넣어도 되지만 이 배시RC 파일을 직접 열어서 저희는 이걸 넣어주는 거죠.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source 아까 썼던 기본 폴더의 캐킨 워크스페이스에 데벨 셋업.bash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은 배시RC가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배시RC가 저장된 이후에 새로 터미널을 열게 되면은 항상 이 배시RC 그러니까 소스 작업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터미널을 열어도 소스를 안 해줘도 되는 거죠. 근데 이왕 배시RC를 연 김에 그 단축키들을 조금 더 설정을 하려고 해요. 얼라이어스라고 하는데 얼라이어스는 터미널에서 조금 더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명령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미 얼라이어스들이 좀 지정된 게 있죠. 지금 LA가 ls 옵션 그러니까 대시 a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ls 대시 a를 쳐야 되는 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그냥 LA만 쳐도 된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걸 만들어주면 조금 더 뭐 자주 쓰는 명령어들은 수월하게 터미널에서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겠죠. 제가 보통 자주 쓰는 명령어들은 캐킷메이크와 이 배시RC를 수정하는 것들이어서 그냥 그렇게만 넣는데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그것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배시RC를 수정할 때가 조금 많은데 그 배시RC를 수정할 때마다 이걸 찾아서 뭐 gedit 배시RC를 하기 쉽기 때문에
edit bashrc라는 의미로 EB는 gedit으로 bashrc를 연다. 뭐 이런 식으로 열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은 gedit이 작동이 되지 않는데 gedit 말고 그럼 다른 에디터 프로그램, 다른 편집기 파일 명령어를 그대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CM, 캣킨메이크라는 것을 또 이렇게 얼라이어스로 단축 명령어로 작성을 할 건데요. CM을 하시면 캣킨메이크가 지금 저희가 만든 저희의 프로그램을 빌드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을 캣킨 워크스페이스에 소스 코드 폴더 안에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캣킨메이크를 하면 빌드가 되는 건데 그걸 할 때마다 그때 거기 캐킨 워크스페이스 폴더에 가서 캐킨 메이크를 입력하기가 귀찮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쳐주는 명령어를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CM의 명령어는 그 기본 폴더에 캐킨 워크스페이스를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캐킨 메이크 명령어를 쳐라. 뭐 이렇게 하면은 CM이라고 입력만 하면은 그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캐킨 워크스페이스를 가서 캐킨 메이크를 하는 명령이 되겠죠. 이렇게 그냥 저장을 하고 배시알씨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터미널을 열면 이제 이 배시알씨를 입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었던 얼라이어스 그러니까 단축 명령어들이 작동됩니다. gedit이 지금 오류가 나지만 edit 배시알씨를 하면은 eb를 치면은 이렇게 배시알씨가 gedit으로 열리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아무 위치에 가서도 CM을 하면은 이렇게 위치가 변경된 후에 캐킨메이크가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할 때 gedit이라는 편집기를 메모장 같은 파일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gedit이 작동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 라이트 우분투, 루분투에는 리프패드, REF패드라는 메모장을 사용이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gedit 대신에 리프패드로 이렇게 배시RC를 열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 배시RC를 쉽게 열 수가 있고요. 그래서 EB에서도 gedit이 아니라 리프패드를 이용하시면은 이렇게 쉽게 배시RC로 수정할 수 있는 얼라이어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은 이 정도로 라즈베리 파이에 우분투를 설치하고 로스를 설치하고 그 작업 환경을 세팅하는 캐킨메이크 빌드까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후 다음 세션에서는 다른 강사분께서 로스를 이제 저희가 실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그것을 빌드하고 돌려볼 거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튜토리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